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현대자동차 신형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투싼 풀체인지는 9월 15일 공식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로 공개된다고 발표했는데요. 공식적인 발표 전 역시나 티저 영상과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티저 영상은 살짝 소름 돋을 정도로 멋져서 좀 놀랐는데요. 거대한 암석과 하늘의 구름을 통해 신형 투싼의 시그니처와 같은 헤드라이트를 표현하였고, 세 장의 이미지는 신형 투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월 15일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형 투싼 풀체인지에 대한 자세한 소식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형 투싼 풀체인지에 적용되는 파워트레인 라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신형 투싼 풀체인지는 총 4가지 라인업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SUV의 파워트레인이 이렇게 다양해도 되는 건지 싶을 정도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르는 재미가 있어서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는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첫 번째는 디젤 2.0 엔진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디젤 엔진을 출시하지 않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 국내에서는 디젤 엔진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꽤 존재하기 때문에 그대로 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도 좋고 토크감도 강력한 것이 또 디젤 SUV의 매력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는 가솔린 1.6 터보 엔진입니다.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서 굳이 디젤이 필요 없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알맞은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디젤 엔진 특유의 소음과 진동도 없고요. 유지관리도 디젤보다 편한 1.6 터보 가솔린도 출시되고요. 세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브리드가 신형 투싼 판매량의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소렌토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연비와 성능 그리고 친환경성까지 모두 갖춘 모델이 바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성능 N라인까지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신형 투싼 풀체인지의 디자인이 너무도 빼어나서 고성능 버전을 출시한다면 정말로 그 매력이 배가 될 것 같은데요.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N라인에 대한 기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파워트레인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젤 엔진은 개선된 2.0 R엔진이 탑재되며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186마력의 41.0토크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80kg을 경량화했다고 하니까 더 높은 연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가솔린 엔진은 1.6 터보 GDI 엔진과 7단 DCT가 결합됩니다. 그로 인해 180마력의 27토크를 낸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도 투싼을 탈 때 DCT 모델을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속에서 울컥거림이 너무 심해서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요. 아마 이번에 얼마나 개선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트랜스미션으로 인해서 1.6 터보 가솔린 모델은 선택을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저라도 가솔린 모델은 좀 피할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이브리드인데요. 1.6 터보 GDI 엔진과 전기 모터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합산 출력 무려 230마력을 낸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연비는 17.6 정도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파워트레인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주어지는 주차비 할인, 취등록세 감면과도 같은 혜택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만약 투싼을 산다면 아마 고민도 안 하고 하이브리드를 계약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성능 버전인 N라인인데요.
G2.5 터보 GDI 엔진이 적용되어서 290마력의 43.0 토크를 발휘합니다. 고성능 투싼이라 디자인만 멋진 게 아니라 이제는 성능까지도 그에 맞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국내 출시는 현재 미정이며 해외에만 출시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에 이어서 다음은 신형 투싼 풀체인지 크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 확실한 수치가 아니다 보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요 정도 크기겠구나 라고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3세대 투싼과 신형 투싼, 그리고 르노의 가장 큰 SUV인 QM6, 그리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수치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세대 투싼과 비교해 본다면 보시다시피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가 모두 커졌는데요. 각각 수치로 정확히 살펴보면 전장 전체 길이는 150mm 증가, 전폭 너비는 15mm 증가, 전고 높이도 15mm가 증가했고요. 휠베이스 실내 공간은 65mm가 증가했습니다. 이번 신형 투싼 풀체인지 같은 경우에 휠베이스를 늘리고 프론트 오버행을 확 줄였다고 하는데요.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비율적으로도 더욱더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르노 QM6와 비교해보면 신형 투싼 풀체인지가 르노 QM6보다 전폭, 너비는 더 넓고요. 휠베이스 또한 30mm가 더 넓습니다. 신형 산타페와 비교해본다면 물론 모든 수치가 더 작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투싼도 사실 작은 차는 아니니까요. 적당한 크기였던 투싼이 더욱 커졌으니 공간 효율적으로 더욱더 상품성이 강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살펴볼수록 괜찮은 녀석인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신형 투싼 풀체인지의 티저 이미지를 통해 디자인을 미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도 투싼을 타기도 했었고 또 투싼을 좋아해서 관심이 깊었던 모델인데요. 티저 이미지가 더욱더 저를 설레이게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티저 이미지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은 총 10개 히든 라이팅 램프입니다. 존재감이 정말 어마무시하고요. 어떤 브랜드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시도이자 색다른 표현입니다. 바닥에 고여있는 물에 반사된 라이트조차 너무도 멋진 모습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풀체인지 모델들을 봐왔지만 이번 투싼은 진정한 의미의 풀체인지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보신 사진을 좀 더 밝게 재가공해 봤습니다. 이제 좀 더 실루엣이 자세히 드러나는 것 같죠. 르노 QM6보다 전폭이 더 넓기 때문에 확실히 전면부에서 좀 더 다부진 느낌이 드러납니다. 이번 신형 투싼은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인하여 무게중심을 더욱더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까지도 개선되었는데요. 기술과 디자인이 만나 아주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신형 투싼의 전면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의 메인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는 인테그레이티드 아키텍처인데요. 말 그대로 통합된 하나의 구조물 혹은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싼 풀체인지 전면부는 라지에이터 그릴과 헤드라이트가 하나로 통합된 일체형 디자인을 가진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적 도전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브랜드도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센슈어스를 시작으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에도 적용해왔고 신형 아반떼에도 적용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투싼 풀체인지에 와서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완결짓는 느낌인데요. 소나타와 그랜저, 그리고 아반떼가 뭔가 조금은 아쉬웠다면 이번 신형 투싼은 뭔가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의 라지에이터 그릴입니다. 헤드라이트가 점등되지 않았을 때 라지에이터 그릴은
보석에 원석을 깎아 놓은 듯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실물은 또 어떤 느낌일지 너무도 궁금해지네요. 마지막 세 번째 특징, 히든 라이팅 램프인데요. 평상시엔 라지에이터 그릴처럼 보이다가 램프가 점등되면 그릴이 라이트가 되는, 라지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의 절대적인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소나타와 그랜저에서 어색했던 모습이 이제야 완벽해지는 기분입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전면부에 이어서 이번엔 후면부 티저 이미지인데요. 후면부 티저 이미지에서도 반사되는 전면부의 헤드라이트의 강력한 존재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못지않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테일램프인데요. 가로로 쭉 뻗은 좌우 통합형 테일램프와 마치 맹수가 핥힌 것처럼 그어진 두 줄의 라이트는 간결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 멋을 부리려 하지 않은 모습이라 더더욱 멋지게 와닿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좀 더 밝게 재가공해봤습니다. 이제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나요? 라이트는 여전히 매력적이며 새로운 휠 디자인도 눈에 들어오고요. C필러의 독특한 마감 처리와 신형 소렌토처럼 숨겨져 있는 히든 타입의 리어 와이퍼, 그리고 지금껏 보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엠블럼의 위치까지 많은 부분들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저는 신형 투싼 풀체인지가 보여주는 선의 매력에 집중해 봤습니다. 제가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인데요. 신형 투싼은 신형 아반떼 못지않게 바디의 볼륨감이 엄청납니다. 이 가격대 차량을 저렇게 설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휠하우스 위쪽의 휀더 볼륨과 보닛을 지나가는 볼륨감, 측면 캐릭터 라인을 시작으로 리어 트렁크까지 이어지는 한 줄기의 강력한 선까지, 정말 가만히 서 있어도 역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선들의 요소들이 눈을 즐겁게 만들어 주는데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과하다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투싼을 주로 고려하는 메인 타깃층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신형 투싼의 볼륨감 이외에도 제가 테두리로 표시해 놓은 C필러 라인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소재로 표현된 부분, 이 부분은 아마도 측면에서 봤을 때 전고를 더욱 낮아 보이게끔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쿠페스러운 느낌을 전달하기 위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웠던 부분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엠블럼의 위치, 이 사진으로만 본다면 마치 유리 위에 스티커로 붙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치가 독특해 보이는데요. 테일램프의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로고의 위치까지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가 봐왔던 현대 로고와 조금 소재감이나 두께감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테일램프의 존재감은 역시나 또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히든 타입 와이퍼는 정말로 깔끔한 리어뷰를 만들어 줍니다. 전면부 못지않게 후면부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인테리어 티저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사실 인테리어 이미지를 보고 이거 투싼 맞아? 라고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나 깔끔합니다. 정말 군더더기 하나 안 보일 정도로 세련됨이 묻어나는 인테리어인데요. 어제 벤츠 S클래스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되었는데 센터 패시아 부분만 놓고 본다면 S클래스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듯 합니다. 약간의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S클래스 지금 모습 보이시죠? 센터 패시아 부분은 S클래스가 떠오를 정도로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까지에 출시된 그 어떤 현대기아 자동차보다 더욱 진보된 인테리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현대기아 자동차가 자주 사용하던 팝업 디스플레이가 아닌 매립형 디스플레이를 써서 전방시야를 아주 탁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리정돈을 잘 해놓은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인테리어는 전반적으로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락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살짝 좁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긴 하죠. 그리고 아반떼와 같은 포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적용되었고, 그보다 눈이 가는 부분은 테두리가 없는 계기판입니다. 물론 테두리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사진상으로는 거의 테두리가 없는 심리스 형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기존 12.3인치보다 좀 더 옆으로 길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으며 하단부에 매뉴얼 버튼을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화면처럼 보이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버튼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추가적으로 제 관심을 이끈 요소들을 확대해 봤습니다. 먼저 심리스 와이드 계기판인데요. 10.25인치보다는 왠지 느낌상 좀 더 좌우로 넓어진 것 같은데요. 경계선이 없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계기판이 주는 느낌이 상당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계기판 위쪽에 제가 노란색 테두리로 저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 보시면 방향시등과 PRND 기어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저기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버튼식 기어 변속기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은 많이 봐왔는데 전체적인 구성이 진짜 심플하면서 깔끔하고요. 푸시 방식의 컵홀더는 마치 포르쉐 파나메라처럼 되어 있네요. 밀어서 열고 닫는 방식보다는 저 방식이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센터 패시아를 보게 되면 중앙에 홀로 위치한 비상등은 아주 위치가 적절해 보이고요. 가로로 길게 쭉 뻗은 공조기는 일체형 디자인으로 멋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3인치 중앙 모니터와 하단에 온도 조절 컨트롤러와 열선, 통풍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터치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마치 하나의 통합된 디스플레이처럼 보이게 했다는 점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형 투싼 풀체인지의 파워트레인과 크기,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만 이미 신형 투싼은 3장의 티저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기대감이 흥분으로 바뀔지, 역시 실물은 별로네 라는 실망으로 바뀔지는 앞으로 2주 뒤면 밝혀지겠죠.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시도가 적용된 신형 투싼, 앞으로도 신형 투싼에 대한 다양한 정보 꾸준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신형 투싼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